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교재 12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제도 출발합니다. 첫 시간부터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제목 잘 보시니까 중개를 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내가 손해가 생기면 말로만 물어줄게 이렇게 영업하는 게 아니고 보증을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이를 업무 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많이 공부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정 설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그런 말 하면 틀립니다. 재정보증인이 아니고 보증을 설정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자, 이 단원을 공부하시면서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교재 옆에다가 적어 놓고 상대적 취소라는 말은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모두 보증이 설정되어 있겠죠. 안 돼 있으면 영업이 취소됩니다. 자, 그런 제도가 출발을 하니까 상대적 취소 개념을 잡으시고, 자, 그러면 개공사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손해가 났다. 그걸 개공사가 다 책임지라 이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법조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성립 요건이 준비가 되어 있고 기억하시는지요? 첫째,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고 이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책임을 지기 위한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 원인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는지요?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게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합니다. 장소를 제공하여 무슨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데 이런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하고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만 책임을 지죠. 지극히 당연한 내용들이 지금부터 문제에서 연결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5억에 사고 팔았다 치고, 자, 거래가 다 되었고 매수자가 이사도 들어왔는데 한 달쯤 있다가 이 IMF가 오는 바람에 5억짜리 아파트가 4억으로 가격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샀는 사람이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겠죠. 그 1억에 대해서 개공사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IMF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책임지라 라고 법에 되어 있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법에 제시되어 있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자기 사무소를 장소를 제공하여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만 책임지니까 인과가 성립해야 된다. 그 개념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개공사의 원인이 있었다 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 안 했다. 그러면 또 책임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성립해야 되는데 내내 이야기했지만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재산상 손해에 한해서 보정을 설정하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인 손해는 물어줄 방법이 없다 이랬잖아. 그죠? 정신적인 손해를 물어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개공사가 아파트를 소개했는데 매수자가 이사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찾아오더니만 당신이 먹었던 아파트를 중개하는 바람에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당신 책임지시오. 그거 개공사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그런 책임까지 어떻게 지겠어요? 그건 그렇고 잘 들어오던 신랑이 왜 안 들어올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바빠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빠서. 그죠? 그런 것도 개공사 당신이 책임지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손해를 업무 보정으로 물어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재산상 손해 안 합니다. 이 정신적인 손해를 책임진다면 기가 막힌다니까요. 당신이 먹었던 땅을 중개하는 바람에 우리 애 대학 시험에 떨어졌잖아. 방향이 더러운데 소개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날 새겠죠. 그죠? 그래서 재산상 손해 안 합니다.
자, 이런 성립 요건이 맞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죠.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보정은 설정하는 방법이 모두 몇 개? 3개. 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경영사들은 어느 걸 제일 많이 가입한다? 공제를 제일 많이 가입한다. 왜?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니까 경영사들은 모두 협회 소속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공제를 제일 많이 가입할 겁니다. 자, 가입 방법 3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금액이에요. 얼마를 보정을 설정해 놓고 영업해야 되느냐? 법인은 얼마? 2억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1억, 공인중개사 1억, 부칙 6조 1억,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아주 똑똑하게도 1,000만 원을 가입하고 영업을 합니다. 보정 설정 금액이 제일 중요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드디어 이런 원인에 따라서 저 손님에게, 고객에게 2,000만 원을 물어줬다면 앞으로 계속 영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2,000만 원을 물어줬다면 그때부터 이빨 깨물고 영업해야 됩니다. 2,000만 원 복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하려면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고 영업을 하는데 이 15일이라는 숫자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15일, 30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니까 아예 물어줬다면 며칠 내로 이빨 깨물고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다시 가입한다. 이렇게 해서 이빨 깨물고 15일 이렇게 여러분한테 많이 심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1번 봅시다. 124페이지. 지금 했던 전체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개공사나 보조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1번부터 5입니다. 자, 이때는 제3자의 손해는 중개사법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직거래 한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직거래 왜 하지요? 대체적으로 수수료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죠. 직거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수수료는 몇백만 원 아낄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돼요. 소송하고 난리 안 되면 해결 안 되죠. 근데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개공사가 2억, 1억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공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밖에 나가서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거래를 하면 수수료는 몇백을 아끼는데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다. 공인중개사법이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계약은 자기들끼리 직거래를 해놓고 막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사무소 가서 작성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수료 쓰는데, 계약서 쓰는데 대가는 좀 좋겠지만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도 대신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도 져주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직거래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개공사가 될 뿐이 아니면 직거래 하세요. 수수료 아끼고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그죠? 그래, 어느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출제된 지문은 중요한 거예요. 제3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공인중개사법이 발생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5. 1번부터 옵니다. 자, 틀린 거 수정. 2번 개공사가 공인중개사법상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고의과실이 없어도 발생되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5예요. 사장님인 개공사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에 해당한다. X다. 그죠?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2번 일단 X. 3번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개공사를 상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내로 5년이 아니고 3년 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얼마라고요? 3년 하는 것을 익히셔야 됩니다. 5년 때문에 틀렸죠. 4. 개공사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칠판에 있는 법조문 그대로죠. 장소의 제공으로 인한 책임도 집니다. 5. 개공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진다. X예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1억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1억만 책임진다. 그러면 X예요. 그 사람의 손해 전액에 책임지는데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1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중복합니다. 2번 내려갑니다.
손해배상과 보정 설정입니다. 틀리는 것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이 있다. 5. 판례인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타인을 위한 손해배상의 보험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5. 2번 공제제도는 개공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역시 무슨 성격이다? 보증보험적 성격이다. 그래서 공제나 보증보험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공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 고용인들이 한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배웠는데 이때 중개보조원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손해를 입을 거야. 고의적으로 입힌 것에 대해서 사장님인 개공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원인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언뜻 들으면 고의적으로 사고 내는 건 책임 안 져도 될 거야 하는 느낌이 오도록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고의적인 것도 책임집니다. 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게 3번. 4. 개공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이것도 맞죠? 재산상 물질적 손해에 한하고 5번 확인 설명 의무와 위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은 이것도 중개보수편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5. 그러니까 수수료 지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책임 안 진다 이런 말 없다 이 말이에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틀리는 것은 3번 이렇게 갑니다. 4번 넘어갑니다. 보정 설정에 대해서 틀리는 것. 자 1번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틀립니다. 설정하여야 한다. 그 1번부터 답이에요. 그리고는 옆에다가 위반시 만약에 설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가입 안 하고 영업하면 취소할 수 있다니까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취지. 자, 틀리는 것 1번 정리하고 하단의 내용은 가볍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5번 개공사의 보정 설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에 가보시면 자 5번이 아니고 자 가봅시다. 찾아갑니다. 1번 개공사는 중개 업무 시작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이 업무 보정을 설정하라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틀렸고 2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보정 설정 기간과 소재지, 기간, 보장 금액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들었죠? 5. 자, 계약이 딱 체결되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금액은 1억이고 사고가 나면 어디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말로만 설명해야 된다. 자료도 제공해줘야 된다. 자료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옆에다가 위반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이보개 할 때 보가 보정사본 미교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5. 3번 보정을 설정한 개공사가 그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제에 가입한 자가 나 보증보험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보정을 설정하고 15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X. 자, 변경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 효력이 있는 중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시점 잘 보셔야 됩니다. 틀렸고 4번 보정으로 설정한 보증보험이나 공제기간이 이번에는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의 밑줄.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통상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거예요. 자, 1년 단위로 가입하는데 1년이 다 됐어.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지. 왜? 만료 7일 전까지 이렇게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또 X예요. 만료되는 날까지만 새로 가입하면 됩니다. 틀렸고 5번 보정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내로요? 3년 내로는 회수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시효가 몇 년? 3년이 살아있다 그랬죠. 이 3년이라는 말이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돌아왔고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분 중개로 인한 소멸시효의 3년은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개공사입니다. 오늘 아파트를 중개했어. 사고 파는 걸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개할 때 바로 사고 날 수도 있지만 사고는 나중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중개를 하고 두 달쯤 있다가 이 개공사가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할 수 있죠. 내 마음이니까. 폐업을 하고는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자, 이민 갔는데 서너 달 뒤에 이 중개했던 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고를 입은 여러분들은 사고를 낸 개공사를 찾아가니까 어디 가고 없다고요? 미국 이민 가고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 못한다면 그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행위로 인한 소멸시효가 몇 년 동안 책임진다? 3년간 책임진다라는 취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딱 체결되면 나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언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주고 가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스토리가 그렇게 연결됩니다. 중개로 인한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3년을 익히셔야 됩니다. 6번 넘어갑니다.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입니다. 역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지금 다 했던 게 중복되죠. 1번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공사 갑의 중과실로 거래 당사자 을에게 1억 5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을은 갑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습니까? 내가 1억 가입되지만 개공사 입은 손해 1억 5천 전액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개공사는 전액인데, 그럼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얼마를 책임집니까? 가입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겠지,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개공사는 전액을 책임지는 거예요. 옳은 게 1번이라면 쫙 정리가 됐겠고, 특히 5번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이행하면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업무보장 설정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지 100만 원짜리는 아까 자료를 교부해 주는 걸 위반하면 100만 원이었잖아. 그죠? 그럼 요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걸어 놓은 겁니다. 7번 넘어갑니다. 자, 중개가 완성이 되면 당사자에게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정서를 교부하는데 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한번 찾아가 봅시다. 1. 보장기간 설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줘야 되겠죠. 자, 3번 그 공제사업을 하는 소재지 사고가 나면 어디 가서 청구할 수 있다? 장소 가르쳐 줘야 되죠. 보장금액 나 1억 가입돼 있다. 그리고 보증보험회사의 소재지 똑같이 나오잖아, 그죠? 설명 안 해도 되는 것,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이런 거 설명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설명하는 모습도 잘 보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라 그랬다, 그죠? 그거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8번은 아주 독특한 문제가 하나 따라옵니다. 자, 8번 밑에 해답 가리시고 틀리는 것을 30초 동안 찾습니다. 지금 다 공부했던 게 반복입니다. 틀리는 것 30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머지 읽으시면서 공부합니다. 자, 시간은 30초 지나갑니다. 틀리는 것부터 확인합시다. 3번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보증보험사나 공제기관은 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건데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수험생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기 보증보험이나 공제 개공사 공인중개사는 얼마 가입한다고요? 1억 가입합니다. 1억을 가입하려면 거기에 보증보험료를 대략 한 23만 원쯤 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2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얼마? 한 46만 원 정도 내겠지. 이렇게 가입하고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2천만 원을 물어주면 보증보험회사가 물어주고는 물어준 것에 대해서 개공사에게 물어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지 않는다? 행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다 하니까 이제 3번이 틀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고가 나면 책임지려고 그렇게 가입하고 영업했는데 그거를 또 나에게 청구할 것 같으면
내가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 없이 사고 나면 바로 물어주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보증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역선택이 일어난다고요. 역선택이 뭐죠? 선택을 거꾸로 한다고. 사고가 나면 책임져 줘야 되는데 사고도 나지 않은 것도 청구가 들어온다고. 이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만 개공사가 함부로 하비스를 못 써준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유는 그렇게 답이고, 일단 여러분들은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뭐 어렵다 하니까 틀렸는데, 그런데 개공사들이 살짝 좀 억울은 하잖아, 그죠? 내가 40몇만 원 가입하고 영업하는데 나에게 또 청구가 들어온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공제에 가입할 거라 그랬잖아요. 공제에 가입하면 중개협회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역선택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구상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고객에게 연락을 해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구상할 수 있는데 중개협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구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원들을 도와주는 문구를 하나 적어 놓습니다. 그럼 그 말을 보면 기본적으로 구상을 청구한다는 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3번을 익히셔야 됩니다. 의외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게 3번이라면 나머지는 다 맞겠지. 5번도 맞나요? 중요합니다. 개공사는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다면 며칠 내로 이빨 깨물고 15일 내로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 금액을 보전하고 영업합니다. 며칠 내로 다시 가입한다고요? 15일.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9번 넘어갑니다.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또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공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 그 잔금 일부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오, 당연히 잔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되죠. 자, 그럼 1번이 오라면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번 개공사 등이 아닌, 아까도 했어요. 제3자의 중개행위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3자는 이 법이 중개사법이잖아요. 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옆에다가 웃긴다. 그죠? 3자의 손해를 중개사법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3번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은 사무소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된다. X입니다. 언제?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어차피 가입할 거 그러면 왜 신청할 때 안 합니까? 이야기했죠.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고정부터 가입하라. 못한다 그랬잖아요. 틀렸고 4번 공제에 가입한 개공사가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 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해야 된다. 더 웃긴다. 적으셔야 돼요. 만료되고 15일 내로 가입하면 15일 동안에 사고가 나는 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가입한다? 만료일까지는 가입해야 된다. 5번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얼마 가입하라 그랬습니까?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옳은 것 1번. 자, 총괄 문제 들어옵니다. 10번 박스 문제인데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지 말고 옳으면 O, 틀리면 X로 빠르게 표시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오신 분도 계시죠? 하고 오신 분은 이 시간에 복습해요. 이제 이 시간 더 이상 돌아갈 시간 없으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시간 중에 끝을 냅니다.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같이 갑시다. 기업,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사실을 통보하면 보증 변경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할 때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을 하겠죠. 근데 통상 1년 단위로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년이 끝나면 다시 가입해야 되지. 또 1년이 끝나면 다시 만료일까지 가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업은 계속 할 건데 해마다 가입하고 해마다 신고한다는 게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보증기관이 우리가 통보해 줄게 하면 개공사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편리하게 해준다? 개공사를.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 신고를 생략한다는 건 딱 이 단어밖에 없어. 보증 설정만 신고를 생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이전하면 신고하라고 들으셨죠?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도 들었는데 그런 거 생략해 주는 거 없어요. 보증 설정 이 부분만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오예요. 니엄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다면 폐업한 날부터 3년 내로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해됩니까? 오, 동그라미. 중개를 하고 난 뒤에 공탁 환자가 바로 공탁금 찾아가 버리면 어제 중개한 것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로 인한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3년이 살아있으니까 3년 동안은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주 중요한 취지죠. 오, 동그라미. D가 중개 완성 시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X. 그래서 답은 뭐 2번인데 지금까지 쭉 공부하셨던 것들에 대한 총괄 문제였어요. 자, 11번. 작년 31회 때는 이렇게 출제됐답니다. 11회, 30일에 기출문제니까 30일에 기출에다가 별표 딱 찍으시고 출제된 문제는 70%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자, 밑에 해답 딱 가리시면서 50초 동안 틀린 것을 찾으세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틀린 것 50초 동안. 자, 50초 지나갑니다. 작년에 출제한 문제였습니다. 틀리는 거 몇 번? 5번. 예고도 했지만 갑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30일 내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X. 이빨 깨물고 며칠 내로요? 15일 내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틀리는 것 5번. 자, 1, 2, 3, 4 잘 정리되어 있고 특히 4번은 지금 출발할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개공사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죠. 그죠? 요거 하나는 꼭 익히셔야 돼요. 작년에 수준 문제가 이 정도였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1개를 훈련하신 거예요. 11개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독특한 단원이죠. 제목부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길게 들어오는데 요 계약금 등 하는 걸 잘 보셔야 된다고. 계약금 등 이 말은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잔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여러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를 보장한다. 이렇게 읽으시고 이런 제도가 나오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거래가 불안하니까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영어로는 에스컬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해서 세 마디를 똑같이 익히셔야 돼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뭐라고요?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영어로는 에스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는 택배 시대, 비대면 영업한다는 거 들으셨죠?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택배로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해주는 제도를 에스컬로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게 될 건데,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거래가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하는 제도를 이해하려면 거래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사고 팔겠다. 이렇게 계약이 딱 체결되면 돈 하나 이렇게 안 되나요?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뭐 또 잔금 1억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마련되고 매수자는 따박 계약금, 중도금 지급합니다. 계약대로. 그런데 갑은 돈은 을로부터 받으면서 자기 물건을 병이라는 자에게 다시 매매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를 이중 매매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팔아먹었던 물건을 또 팔아먹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권리가 저쪽으로 넘어간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그죠? 이 처벌은 나중에 문제고. 자, 그래서 을은 대금을 주지만 이 사람이 또 팔아먹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싹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불안하다는 모습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받는 매도인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매도인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을이 계약금, 중도금 4억을 지급했어요. 근데 집에 큰 사고가 나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나 지금까지 4억을 잘 지급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등기를 넘겨주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1억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등기 넘겨줄까요? 안 줄까요? 거의 뭐 안 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한번 해봐봐야 안 주고 됐는지. 그죠? 그러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불안하다 이 말이지. 등기가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을은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월 계약금 등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자, 믿을 수 있는 자가 첫째 누구다? 개공사 이름으로.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들 이름으로 이 대금을 금융기관이 뭐 은행 등이겠죠. 공제사업자에게, 공제사업 누구 한다 그랬죠? 협회예요. 협회에게 또는 신탁업자 등에게 이를 맡기니까 예치명의자라 부르는데 이런 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맡길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자, 없는 제도를 처음 만들면서 무슨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돈을 여기 갖다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이 집을 판 사람이라도 띵 하고 산 사람도 띵한 거예요. 무슨 돈을 왜 갖다 맡기라 그러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없는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도가 도입이 되고 여기서 안전하게 맡아서 돈이 다 들어오면 등기도 넘겨줌으로써 거래를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장에서는 이거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임의적인 제도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매도인 임대인, 이 사람 집을 팔았잖아요.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나 돈을 어차피 나중에 받아갈 사람이니까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지급하고 이 돈을 내가 먼저 받아가자. 근데 돈은 받아갔는데 만약에 권리를 못 넘겨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보증서를 제출하는데 보증서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만드는 공신력 있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그게 두 번째 조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조문. 자, 여러분이 보더라도 아니 돈이나 작습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5억이나 되는 돈을 개공사 이름으로 은행에 맡겨놓는다. 그럼 개공사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근데 좀 이따 보게 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자들은 공신력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맡을 필요가 없지만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개공사가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놓고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보험회사가 책임지겠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도 돈을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안전하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계약이 5억짜리라고 치고 5억짜리를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경비가 7, 80만 원이 든다면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자, 집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는 사람, 매수자가 부담한다. 수수료 받는 개공사가 부담한다.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단원을 잘 들어보면 매수자 대금을 보호해 주려고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경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거를 막 암기 취득하는 자, 이전한 자가 아니다. 자꾸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가 누구의 돈을 보호해 주고 있다? 매수자 대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건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이 출발을 합니다. 갑시다. 1번.
자, 출제됐던 질문이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해서 틀리는 것. 1. 개공사가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금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맞다. 이 제도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이 대조도 5. 이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맞다. 요게 이제 까칠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첫째 누구? 개공사. 두 번째,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맡길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물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암기를 시켰는가 하면 맡길 수 있는 자, 개공사, 개, 그 다음 뭐라고요? 공, 은, 신, 채를 보전해라.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자, 다시 맡길 수 있는 자 누구라고요? 개, 공, 은, 신, 채를 보전한다. 제목이 잡혀 있으면 공이 뭘까요? 공제사업자 따라갑니다. 은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 신탁업자, 채, 채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에스컬로 전문회사입니다. 요거 물을 때가 제일 어렵고 여기에 소공사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한다? 개, 공, 은, 신체를 보존한다.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이 맞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지. 자, 동그라미 2번 다시 읽습니다. 우체국 보험에 따른 최신관서, 우체국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예치할 수 있다 봐요. 여기 대통령령에 최신관서 들어가죠. 최신관서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름에게 맡길 수 있다. 그렇게 그대로 연결이 되게 돼 있다니까. 자,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도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여기 있죠. 금융기관 보험회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개, 공, 은, 신체를 보존해라. 그렇게 갑니다. 자, 다 맞죠?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신탁업자에게 예치할 수 있다. 봐요. 신탁업자에게 예치할 때 매도인이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 이름으로 당연히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1. 개공사. 2. 대통령이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개, 공, 은, 신체 보존이지 매도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이다. 이행이 완료된다는 말은 잔금 지급 시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이게 예전에는 잔금이 안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지금 잔금이 들어간다는 걸 잘 보세요. 그랬어요. 자, 2번 문제 이제 여러분 하나 해봅시다. 밑에 해답 가리시고 반환 채무에 대해서 옳은 것 30초 동안 찾으세요. 시작. 자, 옳은 것 30초 찾으시면서 틀리는데 표시합니다. 자, 30초 지나갑니다. 옳은 것은 3번.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금 세 번째 강조했습니다. 3번이 오라면 1, 2, 4, 5가 틀리는데 특히 1번. 법원 이름으로 예치명의자. 이 법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X. 자, 마찬가지 거기 5번도 개공사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X.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도인데 등록을 취소시킨다는 건 웃기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린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3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1번이고 이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제도는 에스쿨로 제도와 유사 제도로서, 자, 에스쿨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이 말이에요. 제도로서 계약의 이행기간 동안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해야 돼요? 사후에 예방해야 돼요? 사전적 예방 제도이다. 그래서 1번 딱 잡으시고 틀리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4번 내려갑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자, 4번 계공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보장하기 위해 매수자가 낸 계약금을 계공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틀리는 것. 자, 1번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누가 부담한다? 그런 취득할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래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1번부터 틀린 답이에요. 자, 그럼 2, 3, 4, 5는 상식적으로 맞겠죠? 한번 읽어주시는데, 이 5번 같은 것도 그 지문에서 잘 나와요, 시험에서. 5번, 계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임의적으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사실은 그죠? 여기에 이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공사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맡겼다면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할 수는 없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도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자, 5번 마무리 문제입니다. 가볍죠. 이 단어는 하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임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범조문으로만 이렇게 딱 들어오는 단어니에요. 그래서 중요성이 한꺼풀 딱 떨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5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보장에 관한 예치기관과 예치기관이 틀리게 연결된 것. 자, 은행, 공제사업자 한번 보십시오. 은행 여기 있잖아요. 은행 그리고 공제사업자한테 맡길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래 천천히 봐요. 2번 보험회사, 금융기관. 자,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인데 보험회사 여기 보시다시피 예치명의자, 예치기관은 어디? 공제기관, 그죠? 그 금융기관 당연히 되죠. 자, 3번 예치명의자의 최신관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들어가잖아요. 최신관서 예치명의자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최신기관 맞죠? 신탁업자 등.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자, 다시 틀린 게 이제 4번인데 거기 거래 당사자가 예치 명의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래 당사자들 매도 매수인은 안 들어가잖아, 그죠? 4번부터 틀렸고. 자, 5번 계공사 예치 명의자에 들어갑니까? 계공사 들어가잖아. 예치 명의자 1 계공사 2 대통령이 정하는 자니까 들어가고, 예치기관의 최신기관 여기 금융기관 고자 신탁업자 등 할 때 등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등이라는 말을 자꾸 적어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거래 당사자나 법원 이름으로 맡기는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소공사 이름으로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어. 4번 틀린 것만 딱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금지행위. 아주 큰 단원이 따라옵니다. 10분 쉬었다가 금지행위 정리합니다.